네, 부디의 뉴스 바로 보기 시작해 보겠습니다. 나와 있는 그냥 뉴스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말고 우리가 그 이면에 있는 어떤 면을 또 생각해 봐야 되는지 이 시간 통해서 알아보고 있잖아요. 자, 오늘은 어떤 뉴스를 살펴볼지 주요 뉴스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5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. 첫 번째, 재건축 부담금 평균 절반으로 낮춘다. 초과이익 1억 이하 면제 기사가 나와 있고요. 또 두 번째, 부동산 세제 뜯어고쳤던 문정부, 종착지는 집값 폭등. 세 번째, 버티다 보면 볕들날 오겠지, 집값 하락에도 늘어난 다주택 비율. 네 번째, 원화 쌀 때 한국 부동산 사자, 외국인 올해 5조 원 매입. 환율이 요즘 또 문제니까 이런 기사도 나와 있군요. 다섯 번째, 재건축 사업도 추가 이주비 대여 가능. 사업 탄력 기대. 자, 5가지 뉴스 재건축 얘기가 좀 많이 눈에 띄는데 어떤 뉴스를 바로 볼까요, 부디? 네, 여기 보면은 부동산 세제 뜯어고친 문정부 종착지는 집값 폭등, 이 기사가 아주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. 뭐 버티다 보면 볕들날 오겠지. 그래서 오늘은 이게 가장 최근에 이슈가 이건 것 같아요. 지금 보면은 재건축 부담금. 네. 이게 제초안이라고 하죠.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. 네. 을 평균 뭐 절반으로 낮춘다. 요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죠. 네. 요 얘기를 좀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초과이익 1억 이하 면제인데 요게 내용을 간단히 보면 부담금 적용 구간이 뭐 2천만 원 단위, 7천만 원 단위. 근데 요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기준이 3천만 원이었는데 1억까지. 그렇죠? 이건 좀 상당히 큰 것 같기도 하고, 또 평가 개시 시점도 추진위 구성이라서 조합 설립일로 늦춰지는 방안, 또 10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부담금 50% 추가 감면, 요게 주된 내용 맞죠? 예. 네.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핵심적으로 간단하게 이제 생각해 보면 됩니다. 지금 이 부담금을 낮춘다는 의미가 우리가 재건축을 할 때 이익이 과도하다. 그래서 이익을 갖다가 이제 회수를 하겠다. 환수를. 정부에서. 자, 그래서 그 재건축 부담금, 재건축에 대한 이익, 그걸 갖다가, 본래 3천만 원까지만 인정을 해줬었어요. 네. 3천만 원이 넘어가는 것부터 이제 환수를 하겠다. 이렇게 했는데, 그걸 지금 1억까지 늘리겠다는 거니까 한 7천만 원을 늘리겠다는 거죠.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그렇게 크게 별로 와서 닿지 않는데, 근데 이 기준일이, 이 기준 시점이 추진위원회거든요. 추진위원회 설립, 이 기준 시점이에요. 추진위원회. 근데 이게 지금 조합 설립까지 늦추겠다는 거거든요. 이건 좀 상당합니까? 이게 상당히 큰 것 같아요. 그래서 조합 설립까지 늦추면은 추진위가 구성이 되고 나서 조합 설립까지 가려면 한 2, 3년 걸리거든요. 뭐 더 걸릴 수도 있지만 2, 3년 걸리게 되면은 그 시간 동안 가격이 많이 오를 거 아니에요. 사실은 추진위 단계면은 너무 앞에 있다 보니까 안전진단이 뭐 통과가 되면 바로 추진위 구성해서 이제 진행을 하니까 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이제 투자 대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지만 이 안전진단 이 기준일이 조합 설립까지 늦춰지게 되면은 시간이 많이 남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더 늘어나는 거죠. 그래서 상당히 완화되는 그런 지금 이 법을 바꾸겠다 완화해서 이렇게 지금 정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.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가 지금 물론 완화 쪽이지만 무엇보다도 그 개시 시점, 평가 개시 시점이 늦춰지는 거. 추진위원회 이쪽에서 추진위원회 구성 쪽에서 지금 이게 조합 설립으로 한 단계 이쪽으로 오는 거거든요. 조합 설립 시점이 이렇게 이쪽에서 추진위원회에서 준공 때까지 해서 이 조합 설립에서 준공으로 가니까 이만큼 늦춰진 거죠. 그러니까 그만큼 늦춰진 만큼 한 단계지만 되게 한참 걸린다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그 75% 동의를 또 거둬야 되고 그러니까 상당히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 거죠. 그러니까 상당히 재건축을 뭔가 추진하는 그런 단지에서는 상당히 호재다 이렇게 보여지긴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사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이게 뭐 계속 생겼다가 또 실제로 어떤 과세가 잘 되지도 않고 이렇게 좀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제도는 사실은 없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. 상당히 좀 부작용이 뭔가 뭐 모순이 많다는 거죠. 혹시 아세요? 모순에 대해서? 이 초과이익 환수. 일단은 뭐 제가 세세하게 모르지만
무엇보다 어떤 것보다 재건축에는 좀 규제가 많다라는 느낌은 좀 들거든요. 근데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거예요. 그래서 이게 헌법재판소까지 가고 막 이러고 지금 있는데, 이게 사실은 우리가 세금을 내는 거는 그 내가 어떤 이익이 실현이 됐을 때 세금을 내는 거거든요. 그런데 이 초과이익 환수 제도라는 거는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내가 뭘 팔아서 이익이 났을 때는 뭐 세금을 내지만 팔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데도 내라는 거야. 이 발생 안 했는데. 그러니까 뭐 5억이 올라서 기분은 상당히 좋은데 안 팔았잖아요. 안 팔지도 그죠? 않았어. 근데 거기 세금을 내래. 그러니까 이게, 근데 만약에 세금을 냈어요. 냈어요. 한 3억을 냈다고 쳐. 한 뭐 4억을 냈다고 쳐요. 근데 이게 몇 년 있다 갑자기 시장이 안 좋아가지고 한 4억이 떨어졌네. 그렇다고 정부에서 물어주질 않잖아. 그렇죠. 예, 이게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진다고 돈을 돌려주지도 않는 거고, 그러니까 이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라서 이게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.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초과이익, 두 번째는 초과이익 환수금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지금 현재는 추진위원회 단계고 이제 조합 설립으로 만약에 바뀐다 이렇게 되면은 조합 설립까지 시간이 많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. 그러면은 안전진단 되기 전에 들어가서 몇 년을 거주하다가 조합 설립이 되기 전까지, 그러면 조합 설립이 되고 하면 이익이 많이 났을 거 아니에요.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는 거니까. 그러면은 뭐 5억이 이익이 났어. 그래서 팔아서 양도소득세를 냈어요. 근데 그 집을 산 사람, 그 집을 산 사람이 나중에 이제 등기까지 소유권이 받았어. 이제 등기까지 준공이 되고 새 집 주인이 됐네. 그쵸. 그러면은 이 사람은 근데도 그때나 지금이나 가격이 안 올랐어. 예를 들어서. 그 먼저 사람은 5억인가 4억인가 이익이 나가지고 빠져나갔고, 이 사람이 소유자가 됐는데 이익은 안 났어요. 자기가 사는 금액이 그대로야. 샀는데. 근데 이 사람은 초과이익 환수금을 내야 돼요. 왜 그러냐면은 조합 설립부터 지금까지 오른 그 돈, 그 사람이 다 가져갔는데 그 돈을 이 사람이 내. 마지막 사람이. 그러니까 중간에 이익을 낸 사람은 안 내는 거야. 이 소유한 아파트를 최종적으로 소유한 사람만 이 초과이익 환수금을 내야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상당히 불합리하지 않습니까? 이게? 뭔가 좀 어쨌든 이게 말이 되나? 이런 생각이 들긴 드네요, 진짜. 좀 상식적으로 좀 안 맞는 것 같죠? 그래서 결론적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, 우리가 흔히 제초안이라고 불리는 이 부분에 대한 부디의 생각은 많이 완화가 됐지만 그래도 아직 멀었다.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이게 왜 실제 그럼 중간에 이익을 낸 사람들이 사실은 이걸 내야 되는 거잖아요. 근데 중간에 이익을 낸 사람들은 안 내. 그럼 그 세금 걷어야 되는데 사실 그 사람들한테. 근데 그 사람한테 세금을 걷으려면은 그 사람들 이미 양도세를 내고 팔았잖아요. 팔고서 양도세를 냈어. 그런데 그 사람들 또 이 집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로 또 나중에 야 몇 년 있다가 니네 너 가지고 있었지 집. 그러니까 이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 내. 누가 낼 사람 아무도 없죠. 이미 팔았는데 그 사람은 다.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. 왜냐하면은 오직 재건축에만 이 규제가 적용이 된다는 거죠. 재개발이나 뭐 분양권이든 이런 것들 전혀 적용이 안 되거든요. 재건축을 타겟으로 한 법이다라는 거죠. 왜냐하면은 초과이익 환수 제도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은 인근에 새 아파트가 있으면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짓고 있어요. 근데 다 지어졌는데 그 아파트가 10%가 올랐어. 우리 아파트 20%가 올랐으면 그 10% 오른 데에 대해서 10%가 더 올랐잖아요. 초과이익 환수금을 내야 되는데 반대로 그 아파트가 20%가 오르고 우리 아파트는 10%밖에 안 올랐네. 그럼 그 아파트는 세금 안 걷잖아요. 그 아파트는. 그러니까 이 형평성이 상당히 문제가 된다는 거죠. 그리고 그래서 이 내선에 들어오지 않는 이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 자꾸 세금을 내라 그러고 하는 거는 이거는 상당히, 그리고 또 하나는 남의 이익까지, 남이 중간에 팔고 나간 이익까지 이 최종적으로 소유한 사람이 내야 된다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법이죠. 그래서 이거는 진짜 뭐 제가 생각하는 여태까지 대표적인 이 부동산의 대표적인 아주 그냥 악성 규제식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반드시 없어져야 될 법이다라고 보여져요. 이게 뭐 당장 이게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은 분명히 없어질 수밖에 없다. 이 헌법재판소에 가면은 재판관들의 성향에 따라서 막 한 표차로 갈리고 이러거든요.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두고 봐야 되겠죠. 하지만 완화가 된다면 재건축
를 진행하는 단지나 이런 데는 희소식인 건 분명하죠. 일단 완화 쪽으로 방향이 가고 있는 건 뭐 보셨다시피 맞는 얘기고, 그런데 부디 생각은 그것만으로 부족하고 이건 정말 좀 없어져야 될 대표적인 제도다 라는 생각을 피력을 해 주셨습니다. 좋습니다. 재건축에 관련된 내용들도 업데이트 되는 대로 뉴스 바로 보기 통해서 더 좋은 의견 말씀해 주시고요. 저희는 여러분의 세세한 이제 고민, 정말 이제 간지러운 곳을 좀 긁어 드리겠습니다. 부디의 부동산 고민 타파로 이어가 볼게요.